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장마 같은 큰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그 물이 막 넘치고 전국적으로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날씨 특징이 후덕지근하면서 비의 양도 왔다 안 왔다 또 올 때 또 왕창 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꿉꿉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요 영상을 녹화하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편히 좀 쉬시고요. 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수평적인 조직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 많은 조직들이 지금 리더 대상으로 해서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 그 다음에 타 부서와 협업하기, 이런 쪽에 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의 처한 여건이 다 다르니까 수평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그 이야기, 그 관점과 그 다음에 타 부서와 협업을 해야 돼, 코워크를 해야 돼. 그 말의 의미, 기대하는 바가 사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 또는 보는 입장에서 우리 회사 굳이 문제가 없는데 꼭 수평적인 조직으로 가야 돼? 이런 의구심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미 수평적인 조직이야. 그러면 수평적인 조직인데 항상 경영 성과가 향상되고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런 궁금증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직 문화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들이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타 부서 간의 협업을 매우 중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직 문화에 영향 미치는 거는 사실 리더 역할도 크거든요. 그럼 단위 조직의 리더로서 단위 조직의 조직 문화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조직이 지향하는 게 수평적인 조직, 타 부서와 협업을 강조한다면, 필요하다면 단위 조직의 리더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단위 조직의 리더가 알고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 조직의 리더들이 그런 면에서 뛰어나다면 그것들이 시너지가 결국은 회사 차원의 조직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글을 지금 올려놨고요. 그래서 글의 전문을 보고 싶으면, 그리고 요 관련되는 그 교육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자료도 첨부 파일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좀 보시고요. 오늘 이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수평적인 조직 만들기. 그렇다면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의 특징은 뭐냐?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삼성전자의 그 조직 문화 부분을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요. 그 예를 든다면 삼성의 조직 문화가 한 2010년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발휘하는 그 시점 이후부터 많은 변화가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의 그 조직 문화 혁신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를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에 초점을 뒀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을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요, 전 모든 리더들의 권위주의 문화 타파.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권위주의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자. 근데 여기서 권위주의라는 것은 최근의 말로 주면 갑질, 거기에 따르는 언행,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요. 가장 하는 거 까래면 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 등등. 그리고 직무와 역할 중심의 인사제도의 개편. 그러니까 단순히 직급, 연차가 많이, 내가 입사가 빨라, 연차가 많아, 경험이 많아, 이런 걸로만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반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각 개인들한테 위임한 직무와 역할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차가 많아도 직무와 역할 부분이 A라고 돼 있으면 A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차가 적지만 B 직무를 맡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위임받았다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A 직무 담당자가 경험이 적지만 그래도 B 직무 실무하고 있는 그 실무자에 대해서 등가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선배야, 나는 연차가 많아, 이걸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연차가 다소 낮더라도, 입사가 늦더라도,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퍼포먼스만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걸 해왔다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사와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소통의 확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방적인 또는 권위에 의한 어떤 그 가불관계 관점에서의 소통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의 소통.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 동등한 입장이 돼야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풀고자 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한 공유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예컨대 나는 선배고 너는 후배야, 나는 경험이 많아 너는 적어, 나는 직급이 높아 너는 직급이 낮아,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의 소통을 하면은 한계가 충분히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뻔히 보이거든요. 전 아닌데. 근데 이야기를 못하는 분위기야. 그런 건 막자는 거죠. 그리고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디어 발산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디어 속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령 뭐 입사한 지 1년 차 미만들은 입 다물고 있어. 뭐 너희들 뭘 알아? 뭐 이런 관점에서 소통을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한 축이 빠진 상태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